이번 영상은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과 거기에 사용된 이론들을 정리하는 영상입니다. 마케팅 계획을 어떻게 수립해야 될지 고민이신 분들이 보시면 좋을 영상입니다. 경영은 불확실한 미래를 예측하고 관리하는 것이다 라고 현대 경영학의 창시자인 피터 드러커가 이야기했는데요.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다. 이 말은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이야기를 반증하는 내용입니다. 경영 또는 마케팅의 목적, 이 두 가지를 보통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는 고객 만족을 통한 가치 창출, 또 하나는 창조와 소통을 통한 가치 창출. 가치 창출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미국 마케팅 협회 AMA에서 이야기하는 마케팅의 정의도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비자, 고객, 파트너, 그리고 사회를 위한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창조되고 의사소통하고 전달하고 교환하는 활동, 제도 그리고 프로세스이다. 이거 여러 번 읽어봐도 잘 이해가 안 가실 텐데요. 초기 마케팅에 대한 개념은 좀 이거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쉬웠고 현재 쓰고 있는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이랑 좀 비슷한데요. 오른쪽에 미국 마케팅 협회에서 1960년에 정의한 내용은 재화와 서비스의 흐름을 생산자로부터 소비자나 사용자에게로 이르게 하는 사업활동이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내용들이랑 좀 비슷하죠. 그런데 이것들이 점점 발전하면서 지금 현재의 개념까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좀 이해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밑에 따로 표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건 뭐 AMA에서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간략하게 좀 만들어 본 건데요. 한 축에는 생산자가 있고 한 축에는 고객이 있습니다. 이 생산자와 고객들이 마켓이라고 하는 곳을 통해서 이게 이게 제도일 수도 있고 어떤 특정 장소일 수도 있고 이게 커뮤니케이션일 수도 있고 이게 교환일 수도 있습니다. 이 마켓을 통해서 생산자는 소비자에게, 고객에게 어떤 가치를 제안해주고 이 여기에 만족한 대가를 고객은 생산자에게 지불하는 형태에 대한 프로세스, 진행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마케팅의 기원에 대한 부분들은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한번 좀 읽어보시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해드리는 책은 하나, 로버트 하일브로너라고 하는 교수가 쓴 책인데요. 자본주의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내용은 한 800페이지 정도 되니까 시간이 나거나 아니면 이제 자본주의 역사가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은 내용입니다. 결국 마케팅이 기원하게 된 데에는 공급 과잉 시대가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증기기관과 기계화로 대변되는 이 과정을 거치면서 생산량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방직 분야 같은 경우에는 생산량이 한 1000배 정도까지 증가했다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이유들은 분업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물론 뭐 증기기관과 기계화도 큰 영향을 미쳤지만 미숙련 노동자들이 이제 대거 도시로 유입이 되고 그리고 이제 여성과 아동에 대한 노동 확대도 이 시기에 일어나게 됩니다. 이 전까지는 길드라는 체계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처음부터 제품의 생산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했다라고 하면 이때는 바느질은 누가 하고 이 재단은 누가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 꼬매는 건 누가 하고 이렇게 분업화가 된 거죠. 그러면서 생산량이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본론적인 마케팅 프로세스에 이제 들어가게 될 텐데요. 필립 코틀러 박사가 이제 이야기한 내용이고요. 마케팅 계획을 수립할 때 보통 5가지 단계로 이제 나눠서 진행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시장조사라고 하는 리서치, 앞에 R, 그 다음에 두 번째는 STP 전략, 세 번째는 마케팅 믹스라고 부르는 MM 또는 POP라고도 많이 부르죠. 그 다음에 이제 실행, 그 다음에 통제, 이렇게 5가지 단계에 거쳐서 진행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이제 시장 조사에서는 3C 분석이 가장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객을 분석하고 자사, 경쟁자 분석 이렇게 3가지를 하게 되는데요. 이 파트들은 다음 장에 다시 나눠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STP에서 가장 중요한 건 차별화 전략입니다. 그래서 시장 세분화를 하고 타겟 또는 목표 시장을 선정하는 이 과정이 결국은 차별화를 하기 위한 거고 여기에 포지셔닝이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포피, 제품, 가격, 그 다음에 유통, 그 다음에 광고 홍보 이렇게 4가지 수단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매출을 극대화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고민을 하게 되고요. 이게 너무 생산자, 공급자 중심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포시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새롭게 나왔습니다. 이거는 고객 중심에서 이제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고객에게 어떤 가치를 제공할 것인가, 그 다음에 고객의 비용을 어떻게 최소화 시켜줄 건가, 그 다음에 편리성, 고객의 편리성,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고객과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프라이스, 가격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또 하나 중요한 요소가 파이브 포스라고 하는 5가지 5요소라고 하는 마이클 포터가 이제 이야기한 좀 개념인데요. 시장의 경쟁 정도를 결정하는 5가지 요소라고 이제 이야기하고요. 수익성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좀 이해하시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진입장벽이 높을수록 수익성이 높아지고 대체 상품이 적을수록 수익성이 높아진다. 공급자의 교섭력, 구매자의 교섭력, 그 다음에 경쟁 정도에 따라서 수익성이 이제 좌우되고 또는 경쟁 정도가 좌우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통제를 한다. 이게 필립 코틀러가 정의한 마케팅 프로세스입니다. 첫 번째 리서치인데요. 리서치는 시장을 먼저 조사를 해야 되겠죠. 시장을 조사하는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습니다. 뭐 면접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자료를 조사할 수도 있고 누군가와 이제 설문지를 돌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현재라면 이제 온라인 시장 조사를 많이들 하시겠죠. 두 번째로 이제 삼시 분석,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자신과 고객, 경쟁자 이렇게 이제 세 군데를 좀 비교하는데요. 오른쪽 아래에 있는 표처럼 각각 이제 체크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삼시 분석이 시장 조사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패스트 분석이라고 해서 정치적인, 법률적인 환경, 그 다음에 경제적 환경, 사회문화적 환경, 그 다음에 기술적 환경들을 이제 좀 분석을 해봅니다. 근데 얘네들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부에서 통제 불가능한 환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법을 만들 수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자연재해나 기후의 변화를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제 불가능한 거시적 환경, 외부 환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바로 옆에 있는 스트렝스, 위크니스 뭐 이런 형태의 SWOT 많이 들어보셨죠? 수압 분석이라고 하는 걸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개인적으로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나의 장점과 나의 약점을 많이 좀 적어주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나중에 포지셔닝하고 차별화 전략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이게 너무 많이 사용해서 좀 뻔하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신의 장점과 자신의 단점들을 많이 좀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개인적인 게 아니라 회사에 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우리 제품에 관한 이야기에 대한 내용들로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는 우회 전략, 생존 전략, 공격 전략, 만회 전략 이렇게 4가지 이제 그 전략들이 있는데 밑에 있는 우회 전략과 생존 전략에 대한 부분들도 적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STP 전략인데요. 세그멘테이션, 시장 세분화라고 되어 있는 것, 지리적, 인구학, 소비자 행동들에 따라서 어떤 시장들에 접근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들로 시장들을 좀 나눠보고요. 두 번째로는 목표 시장을 한번 정해봅니다. 가령 내가 인스턴트 라면 시장에 들어가겠다라고 한다 그러면 뭐 컵라면도 있고 비빔면도 있고 볶음면도 있고 국물라면도 있겠죠. 근데 이 중에서 내가 만약에 국물라면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이 시장을 우리가 목표 시장 또는 타겟 시장이라고 이제 이야기하게 됩니다. 목표 시장과 타겟 시장을 정했다라고 하면 타겟팅을 해야 되는데요. 타겟 시장하고는 별도로 요거는 특정한 대상, 특정한 인물들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한 사람을 우리가 페르소나라고 하는데요. 대표 고객이라고도 하고요. 타겟은 라면을 좋아하지만 건강에 대한 걱정이 많은 여성들을 만약에 상대로 했다라고 하면 이 대표 고객 페르소나는 누가 되냐면 입시를 앞두고 있어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으니 배가 좀 많이 고프겠죠. 그렇지만 건강이나 뭐 살찌는 것이 이제 두렵고 걱정이 되는 고3 여학생으로 이제 페르소나 타겟층을 삼았습니다. 그럼 이제 이 페르소나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의 제품을 소비하게 되는지에 대한 좀 그림들이 좀 구체적으로 그려지겠죠. 그냥 막연하게 걱정이 많은 여성이다 라고 한다 그러면
포피가 제대로 계획이 안 될 확률이 좀 높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특정한 인물로 대변을 한다라고 하면 그거에 맞는 포피를 좀 잘 정리해 줄 수 있겠죠. 오른쪽에 있는 포지셔닝은 차별화 전략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마케팅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만 꼽으라 그러면 망설임 없이 포지셔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돈으로 광고나 홍보 같은 걸로 많은 것들을 사람들을 좀 움직일 수 있는데, 중소기업이나 소기업,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미 우리가 만들어진 제품들, 그 다음에 내가 살아온 환경들에 의해서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과 자원들을 이용해서 차별화 전략을 세워줄 수 있는 게 가장 좀 좋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마케팅의 출발, 마케팅 프로세스의 출발을 포지셔닝부터 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지금 오른쪽에 있는 표는 포지셔닝 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와 그 다음에 경쟁자들을 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좀 구분을 해 보는데요. 현재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요소 또는 우리 제품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에 대한 부분들을 왼쪽과 오른쪽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이제 적어 줍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저칼로리, 고칼로리 이렇게 나눴고요. 그 다음에 야채가 적은지 많은지에 대한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가 위치하고 있는 영역에 대한 것들이 포지셔닝 주안점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차별화 전략을 세우시고 이 부분들을 포피를 통해서 좀 강화하는 형태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지셔닝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이제 영상을 올려서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포지셔닝은 단순화된 메시지를 전달해서 고객의 머릿속에다가 심어주는 겁니다. 가령 오늘 점심을 식당을 갔다라고 가정을 한다 그러면 친구가 물어봅니다. 그 식당을 왜 갔니? 라고 이제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대답하는 것들이 이제 포지셔닝일 수 있습니다. 그 식당에 가령 맛있어서, 반찬이 많아서, 종업원이 친절해서, 이런 이유들이 있겠죠. 그때 친구가 하는 그 한마디가 그 식당의 포지셔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포지셔닝은 고객이 스스로 결정하게 하지 마세요. 우리가 슬로건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우리 회사는 어떤 회사야, 우리 제품은 어떤 제품이야.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는 최저의 가격을 찾아드립니다 라고 한다 그러면 그걸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들은 고객들은 거기에 좀 나쁜 표현으로 세뇌가 되게 됩니다. 또는 동화가 되겠죠. 이 말을 친구가 물어봤을 때 소개하는 멘트로 그 이야기를 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슬로건들을 반복해서 전달해 주는 게 포지셔닝 차별화하는데 좋습니다. 왜 포지셔닝이 필요한가? 대형 마트만 가도 한 4만 개, 지금 뭐 10만 개 이상의 상품들이 진열되어 있는데요. 성인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단어가 하루에 한 8천 개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광고의 폭발이 일어나고 사람들은 기억하기가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보통들은 7요일, 월화수목금토일, 그 다음에 도레미파솔라시도 7음계, 무지개 색깔, 빨주노초 파남보, 7가지 색깔, 이렇게 좀 많이들 정의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새로운 영역을 만들지 않으면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최초가 되는 게 가장 좀 좋고, 만약에 최초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리포지셔닝, 새로운 영역을 하나 만드는 거죠. 이 예전에 꼬꼬면이나 그 다음에 이제 그 나가사키 짬뽕이라고 하는 하얀 국물 라면들이 나왔습니다. 그 전에는 다 빨간 국물 라면이었죠. 라면 시장으로 친다라고 하면 7번째, 10번째, 20번째에도 못 들어갈 수 있겠지만 하얀 국물 라면만으로 친다라고 하면 첫 번째 또는 두 번째에 들어갈 수 있죠. 이런 전략들이 리포지셔닝 전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차별화 전략인 포지셔닝을 어떤 걸로 할까 만드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좀 찾아낸 방법은, 저는 컨설팅이나 강의를 할 때 포지셔닝을 좀 찾아주는 것을 무엇으로 하냐면, 우리나라 그 사람인 김희찬 교수가 쓴 블루오션 전략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쓴 경영학책 중에 아마 가장 많이 팔린 책일 텐데요. 이 책에 전략 캔버스라고 하는 도구가 하나 나옵니다.
이 도구를 사용하시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포지셔닝을 좀 쉽게 찾을 수 있는데요. 이 표에다가 한쪽에는 경쟁자들하고 우리하고 고객들을 모으기 위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쟁 요소들을 좀 적어 봅니다. 지금 얘는 사우스 웨스트라고 하는 미국의 저가 항공사 케이스인데요. 요금, 식사 제공, 라운지, 좌석 선택권 이런 것들을 쭉 적어 줍니다. 또 이제 한쪽에는 뭘 놓냐면 우리가 경쟁 정도를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적 수준으로 우리가 높다라고 하면 위쪽에, 그 다음에 낮다라고 하면 이제 밑에 쪽에 배열을 해줍니다. 그래서 각각 다른 색으로 이렇게 펜으로 이렇게 선을 그어 보면 우리 회사가 높은 지역,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 회사가 높은 영역. 그것들이 우리가 잘하는 거고 우리가 차별화시킬 수 있는 요소들입니다. 이 요소들을 가지고서 포지셔닝 전략을 짜시면 도움이 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마케팅 믹스인데요. MME라고도 이야기하고요. 포피라고도 이제 좀 이야기합니다. 물론 생산자 중심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밑에는 포시, 고객 중심으로도 짜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필립 코틀러가 이야기한 마케팅 프로세스는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현재 이제 실무에서 좀 많이 사용하는 마케팅 프로세스는 좀 밑에 쪽에 좀 가깝습니다. 비슷한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4번과 5번 그 실행하고 통제하는 분야에서 좀 많은 좀 차이가 납니다. 현재는 이제 고객 가치 실현이나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CRM, 고객 관계 관리라는 파트가 좀 상당히 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객을 한 번만 사고 그 다음에 우리랑 인연이 떨어지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평생 고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매 여정 관리 또는 고객 관리에 대한 파트들이 이제 많이 좀 중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디지털 마케팅이라는 채널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제품을 홍보하고 광고하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디지털 마케팅 채널 관리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 성과 분석에 가서는 구글 애널리틱스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지표들을 통해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얼마만큼의 성과가 있었는지 그리고 우리의 그 핵심 성과 지표인 KPI는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분석들을 하는 것도 역시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5번이 끝나고 나면 다시 1번으로 들어가겠죠. 이런 마케팅 프로세스의 순환 과정을 통해서 마케팅 전략과 계획들을 수립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케팅 컨셉은 다양하게 좀 변화되어 왔는데요. 산업혁명 이후에는 생산 개념, 산업혁명 이전에는 생산 개념, 만들기만 하면 팔리던 시대였으니까요. 이때는 대량 생산이 중요했고 그렇게 해서 원가 절감을 해서 싸게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게 주 컨셉, 주안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게 제품 개념으로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 제품은 이렇게 달라요. 우리 제품은 이런 기술을 넣어서 이렇게 좀 좋아요 라고 하는 제품 개념을 하게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1950년대에는 제품의 기능을 강조한 강력한 광고들이 좀 많았고요. 그 다음에는 1960년대는 제품 이미지를 강조한 창의적인 광고가 많았습니다. 이때를 이미지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모든 광고는 브랜드의 이미지 확립을 위한 장기 투자다라고 이제 데이비드 오길비 광고 쪽에서 신화적인 인물이죠. 이분이 이제 좀 이미지의 시대라고 정의를 하기도 합니다. 생산 개념과 제품 개념을 지나서 이제 판매 개념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때는 고객이 쉽게 살 수 있도록 하는 전략들이 이제 좀 주요했습니다. 그래서 백화점이라든지 대형 할인 매장이라든지 고객들이 쉽게 살 수 있고 다양한 제품들을 구경할 수 있는 형태로 마케팅이 이제 개념을 잡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제 마케팅 개념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파트는 고객에 대한 만족, 고객 가치 실현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를 보시면 판매 개념과 마케팅 개념을 좀 정리를 해놨는데요. 생각하는 출발점은 판매 개념은 생산자, 마케팅 개념은 시장, 그 다음에 초점은 기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품을 어떻게 판매할 것인가에 대한 초점을 맞췄다고 하면 마케팅 개념은 소비자는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어떤 불편한 요소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케팅 수단은 포피 또는 마케팅 개념에서는 통합적 마케팅 시스템인 IMC 또는 포시를 이제 사용하게 되죠.
목표는 판매를 증대하는 거고, 마케팅 개념은 고객을 만족시키는 개념입니다. 최근에 들어서 마케팅 개념이 이제 또 한 번의 이제 변화를 맞이히 했는데요. 그건 뭐냐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사회적 마케팅 개념. 우리 회사만 잘 사는 것들이 아니라 결국은 물건을 사주는 소비자, 고객들도 만족을 하고 그분들도 이제 잘 살아야지 우리 제품들 구매해 줄 수 있으니까 지속 가능한 성장, 그리고 이제 사회 구성원들과 함께 성장하는 개념으로 마케팅, 사회적 마케팅 개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전략들이나 그 다음에 좋은 이론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간이 되신다고 하면 알리스와 잭 트라우트가 썼던 포지셔닝이라고 하는 책, 그 다음에 김유찬 교수의 블루오션 전략, 나이키 상대는 닌텐도다, 이런 책들을 읽어보시면 아마 마케팅 프로세스나 마케팅 전략을 이해하시는 데 좀 도움이 좀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지금까지 마케팅 전략과 그 이론들에 대한 정리를 좀 해봤고요. 궁금하신 점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